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의 주요 기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비명 지르는 노도강, 이제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운 서초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아래 좀 원문을 좀 읽어보면은 수요가 없으니 가격이 좀 조정받는 지역들은 대표적으로 서울의 외곽 지역 중에서 노도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세종, 특히 공급 물량이 좀 많은 대구 같은 지역들은 좀 하락폭이 좀 가파른 반면에 서울 서초구는 이제 나홀로 상승 중으로 지역별로 집값 격차가 매우 심하다. 이런 기사입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한국부동산원 기준이에요. 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기관의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치 가격이 지금 전국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이제 평균치를 내보면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의 외곽일수록 이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반면에 강남권은 집값 떨어지는 속도가 비교적 더딥니다. 그 중에서도 서초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상승세에 있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지역별로 나눈 겁니다. 서울 주요 자치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인데 맨 위에 보이는 노란색이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으로 반전이 된 구간이 없죠. 그리고 강남권 일대도 보면은 0.01 정도, 마이너스 0.01. 그리고 송파구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0.04 정도로 잘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아래쪽에 있는 그룹이죠. 이제 강북, 노원, 도봉 같은 경우에는 0.1% 이상 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 금리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지역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위쪽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도 금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는 구간이다. 덜 받는 그런 자치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빅스텝의 경기 침체 우려도 있는데요. 이제 서울에는 빈 사무실이 없다. 이런 기사입니다. 강남 3분기 연속 0%대 공식률이 해당이 되고, 게다가 임대료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공급은 없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문을 좀 같이 살펴보면은 올해 2분기 서울 오피스 빌딩 공식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0%대 공식률은 3분기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그러니까 상승이 되고 있죠. 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한 1%가량 상승을 했고요. 이게 계속되는 공실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권 일대는 임대인 우위 시장 기조가 앞으로도 좀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빌딩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역별로 빌딩 투자도 사실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피스 빌딩이라고 해갖고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업용 건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전세 월세와 서울 월세 비중 42.4%다. 연초 대비 월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고요.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전세 매물은 그에 반해서 많아지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그러니까 월세 가격은 상승을 하고 전세 가격은 하락하는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월세 거래량 추이를 보더라도 상반기 기준만 보더라도 22년에 엄청나게 많이 증가된 수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월세 거래가 역대 가장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이미 4만 건을 넘어섰고요. 여튼 근데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결국에 정점을 찍고요. 다시 내리게 되면은 월세 수요보다 전세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지켜보시죠.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금정역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 직장인입니다. 지금 아파트는 당분간 계속 거주를 할 생각입니다. 라고 사연 주셨고요. 금정역 앞에도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해서 신규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고, 빌라 갭 투자로 실투자금은 약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금정역 재개발에 3억을 투자해도 괜찮은지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가진 현금은 1억이고 나머지 2억은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외벌이로 현금 흐름이 부족해 대출은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금정역 주상복합 아파트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유 자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금정역 일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개발 구역으로 좀 사업의 속도가 좀 빠르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낮다거나 관리처분 인가가 나가지고 사업의 속도가 빠른데 실투자금이 한 3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들어가셔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제 해당 일대는 초기 단계 재개발이죠. 초기 단계 재개발에 게다가 입지를 좀 고려해 봤을 때 해당 일대에 3억을 모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옳은 방향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3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상위급지, 예를 들어서 용산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선택지가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내가 외벌이고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데 대출을 2억까지 더 받아가지고 3억으로 하는 것도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1억 이하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방향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1억 이하로 투자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내가 가진 아파트가 비과세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든 아니면은 이번에 신규 투자하는 지역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니까 이렇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받고 나서 금정역 주상복합 아파트는 양도 차익이 매우 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매도하고 더 서울권의 핵심지로 들어가시는 투스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자산을 형성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도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힐스테이트 금정역이죠. 아마 제가 봤을 때 금정역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해당할 일대를 보면은 22년 이제 3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양도 차익이 아마 클 겁니다. 내가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양도 차익이 매우 클 거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비과세는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정역에 거주를 하시니까 인근 일대에 재개발 한번 보신 것 같아요. 해당 일대를 보면은 역시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들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건축 허가 제한 지역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형 도면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요. 다 이제 해당 일대가 워낙 이제 사업의 속도가 빠른 구역이 아니고요. 그리고 입지를 고려해 봤을 때 여기를 내가 한 3억 가까이 이렇게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을 좀 물건을 잘 찾아보시면은 혹시나 한 1억 이하로 가능한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되는데 아마 1억 이하로는 찾기가 쉽지는 않은 구역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전 추가적으로 인근 일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한번 가보면은요, 7월 27일 날짜로 하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국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만 대부분 해당 소규모 주택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울 외 지역도 현재 추진 중이고 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기, 대전, 부산 이런 지역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굳이 뭐 대전이랑 부산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경기도 일대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경기도 일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요, 저는요, 금정역에 거주를 하시는데, 바로 위쪽이 이제 안양시 만안구잖아요. 그래서 만안구, 안양 6동에 보면은, 만안도서관 동축이라고 있어요. 해당 일대를 보면 면적이 굉장히 좀 넓고요. 노도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대를 잘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1억 이하로 검토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역은 여기입니다. 이 구역이고 이 구역을 좀 확대를 해보면은 만안도서관 인근에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보시는 것처럼요. 해당 일대 지도를 좀 더 확장을 해보면은 명항역하고 좀 가깝죠. 직선 거리로 약 500m 정도 되고요. 인근 일대에 한 작년 정도에 입주한 단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안양 CL 포레자인데 이 단지 한번 시세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시세가 25평 기준으로 한번 보죠. 실거래가 한 9억이 됐고요. 현재 나오는 시세는 8억 중반에서 한 9억 초반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가 낮지가 않아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인근 일대 제가 말씀드리는 구역 내에도 보면은 빌라인데 매매가가 한 2억이 하지 않죠. 전세가는 한 9,500이니까 한 1억 이내로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추가 부담금을 낸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근에 이제 안양 CL 프레자의 시세를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은 명항역하고 해당하는 사이트가 한 500m 정도 이내 범위에 있죠. 그래서 역세권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CL 프레자이와 비슷한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뭐 교통호재가 하나가 있죠. 해당하는 사이트 위쪽에도 보면 월판선이 있고 아래쪽에도 보면은 GTX-C가 이렇게 들어설 겁니다. 뭐 GTX-C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가시거나 되려면 많이 남았다라고 하지만은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추진이 될 거기 때문에 특히 월판선 같은 경우에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뭐 파급력이 굉장합니다. 안양에서 판교까지 한 4개에서 한 5정거장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다다를 수가 있고요. 판교의 직장인들은 안양권을 뭐 거주 지역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죠.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근데 월판선이 생기게 되면은 많은 이런 고액의 판교의 직장인들이 인덕원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많이 흡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집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 세종 등 집가격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서초는 나홀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금리 영향을 덜 받는 핵심지일수록 금리와 집 가격의 상관관계가 낮은 걸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강남 오피스는 3분기 연속 공실률이 0%대입니다. 계속되는 공실 현상으로 강남권 임대인 우위 시장 기조는 강화될 것 같고요. 고금리로 전세 월세화는 가속화되고 서울 월세 비중은 42.4%인데요. 근데 금리가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전세 월세화가 아니라 다시 월세가 이제 전세로 바뀌는 현상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정역 1주택자 신규 투자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3억으로 금정역 일대 이 초기 재개발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만약에 해당 일대 뭐 1억 이하로 가능한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보셔도 되고요. 아마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전 안양권을 추천드립니다. 거기를 검토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향후에 이제 금정역 일대도 가능하시면 좀 비과세를 받고 더 상위 급지로 갈아타시는 거를 두 번째 스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